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2020 시즌부터 뛰게 될 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과연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토는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템파베이 레이스,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함께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토론토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메이저리그 유일의 캐나다 팀이라는 거죠. 2004년까지는 몬트리올 엑스포스라고 몬트리올에 위치한 캐나다 팀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2005년부터 연고지를 워싱턴으로 옮기고 워싱턴 내셔널스로 재창단하면서 그때부터 토론토는 캐나다 유일의 메이저리그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캐나다 야구팬 대부분은 토론토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적이 좋을 때만큼은 정말 메이저리그 어느 팀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토론토는 평균 약 4만 명으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가운데 관중동원 4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한편 캐나다 양대 미디어 및 통신회사인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도 꽤 탄탄한 편이기도 합니다. 토론토 구단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7년에 창단이 됐고요. 전성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였습니다. 특히 1992년과 93년에는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당시 토론토에는 명예전당에 입성한 이루수인 로베르토 알로마, 외야수 데이브 윈필드, 외야수 조 카터, 1루수인 존 올로러드 등 정말 올스타급 타자들이 질비했었고요. 투수 쪽에서도 우승 청부사인 잭 모리스, 나중에 양키스로 건너가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데이빗 콘, 후안 구즈먼 등 좋은 투수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을 앞세워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1992년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 3명의 에이스급 투수들이 버티고 있던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를 꺾고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1993년에는 데이브 윈필드와 데이빗 콘이 빠지긴 했지만 그 자리를 훗날 명예전당에 입성하는 전설적인 대도죠. 리키 핸더슨과 안타 기계였던 폴 몰리터가 메우면서 다시 한번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었고요. 이때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9회 말 조 카터가 당대 최고의 마무리 중 하나였던 미치 윌리엄스를 상대로 역전 홈런을 쳐냈는데요. 그러면서 극적인 월드시리즈 2연패를 달성했었습니다. 이때의 임팩트로 조 카터는 현재도 토론토에 갔을 때 음식점에 들어가서 나 조 카터인데 하면은 음식점 주인들이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죠. 여기까지가 그야말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았던 캐나다의 세금 문제도 있었고요. 우승을 위해서 지나치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재정에 한계가 오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토론토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5년간 전열을 재정비한 토론토는 1998년 카를로스 델가도와 션 그린, 호세 칸세코를 위시한 강타자들과 에이스였던 로저 클레멘스를 앞세워서 다시 강팀으로 올라섰었는데요. 이때 88승을 거뒀는데 지구 3위에 그치고 말았죠. 그건 당시 최강팀이었던 뉴욕 양키스와 양키스의 라이벌인 보스턴이 같은 지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팀 때문에 토론토는 다른 지구에서라면 충분히 지구 우승을 차지할 전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 6년 연속 지구 3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붙었던 별명이 삼론토죠. 게다가 2008년부터는 같은 지구의 템파베이 레이스마저 강팀으로 거듭나면서 5할 이상의 승률을 거두더라도 4위에 머무는 시즌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 토론토에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마지막 완투형 에이스 로이 할러데이입니다. 할러데이는 2003년 22승 7패 266이닝 9완투 평균자책점 3.25로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을 받기도 했고요. 2008년 9년에는 연평균 18승 10패 242이닝 207탐삼진 평균자책점 2.78을 기록하는 등 당대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군림했었습니다. 할러데이는 2010년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후에도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받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었는데요. 아쉽게도 등부상으로 2013년 만 36세란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는 비행기 사고로 향년 40세에 사망하는 바람에 안타까움을 더했었죠. 할러데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에 대한 얘기는 레전드 풀스토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때 토론토에는 타자수 쪽에선 카를로스 델가도가 있었는데요. 델가도는 통산 473홈런, 1512타점, 타율 2할 8푼, OPS 0.929를 기록할 만큼 정말 대단한 타자였습니다. 이 델가도도 할러데이처럼 만 37세란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는 바람에 통산 500홈런을 넘기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진 못했지만 전성기 임팩트만큼은 어떤 타자 못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델가도의 홈런과 타점 기록은 푸에르토리코 출신 선수로는 역대 1위이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따져도 역대 1위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토론토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던 2015년 마침내 토론토는 조시 도널슨과 호세 바티스타, 에드윈 엔카나시온이 주축이 된 강력한 타선과 마크 벌리, 마르코 에스트라다, R.A. 디키와 데이비 프라이스 등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에 힘입어 드디어 정규 시즌 1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토론토는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지만 그 이후에는 주축 타자들의 노세화와 투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입으면서 팀 전력이 급격히 약해졌고 결국 리빌딩에 돌입하게 됐죠. 한편 2018년에는 오승환 선수가 잠시 몸담으면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여기까지가 2018년까지 토론토가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였죠. 2019년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2016 시즌 이후 3년 만에 반격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보비색과 케반 비지오, 팀 내 최고의 타자 유망주 3명이 동시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것이죠. 재밌게도 세 선수는 모두 메이저리그 레전드의 아들들이어서 현재 토론토의 별명은 혈통볼입니다. 우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불개주는 2019 시즌을 앞두고 MLB.com과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최고 유망주에 선정됐을 정도로 타격 재능이 뛰어난 3루수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20-80 스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컨택 능력은 80점으로 만점을 받았고요. 파워는 70점으로 플러스 등급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불개주가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3할 2푼 이상, 40홈런 이상을 기록할 잠재력이 있는 선수란 뜻입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지난 시즌에 집중 견제 때문에 막상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홈런 더비에서 무려 93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파워가 있는 타자인지를 직접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망주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언젠가는 최고의 타자가 되리라고 여전히 믿고 있죠. 한편 보비셋은 콜로라도 로키스의 강타자였던 단테 비셋의 아들인데요. 2019 시즌을 앞두고 베이스볼 아메리카 기준으로 했을 때 메이저리그 전체 유망주 8위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운동신경을 갖춘 유격수 유망주입니다. 지난해 데뷔해서 11경기에서 13장타를 몰아치면서 신인 역대 신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호쾌한 스윙을 가진 타자입니다. 또한 수비에서도 수준급 수비력을 보여줄 잠재력을 지닌 선수이기도 합니다. 케반 비지오는 크레이크 비지오의 아들인데요. 비지오는 앞선 두 선수에 비해서 아마추어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했었는데요. 2018년부터 장타력이 만개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은 이루수입니다. 타율보다 출루율이 1할 3푼 이상 높을 정도로 선구안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요. 주루 센스와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브리스트처럼 만능 유틸리티로 성장할 거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선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외에도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 리스 맥과이어 등도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유망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토론토의 미래는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반면에 토론토의 선발 쪽은 지난해 너무 암울해서 선발 투수로 무려 21명을 기용했어야 했는데요. 류현진에게 거액을 주고 그를 영입한 것을 포함해서 테너 로악, 체이스 앤더슨 등 선발 보강에 치중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오프시즌에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마이너리그에는 최고 167km를 던지는 네이트 피어슨이란 투수 유망주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국내 기사에서도 소개됐듯이 피어스는 벌써부터 류현진 선수한테 많은 걸 배우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선발 로테이션의 미래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토론토의 불펜진은 켄 자이스를 제외하면 믿을 만한 선수가 없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토론토의 단장 애킨스가 개막전 전까지 불펜과 유틸리티 선수들을 영입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한번 전력 보강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대해봐도 되겠죠? 자, 이제 현재 상황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전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당장 올해는 포스트 시즌 진출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하지만 향후 1, 2년 내로는 포스트 시즌 진출 경쟁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젊고 재능 있는 타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류현진을 영입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줄 투수도 구했고 켄 자이스라는 확실한 마무리 투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순조롭게 유망주들이 성장한다면 2021년부터는 정말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도 해볼 만한 전력이 갖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류현진이 에이스로서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끈다면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지금까지 다룬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역사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는 캐나다 유일의 메이저리그 구단으로 메이저리그 어느 팀 못지않은 인기와 화려했던 전성기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물론 월드시리즈 연속 우승 이후에 지난 30년간 대부분은 지구 3위, 4위에 머물렀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이제 막 리빌딩을 마치고 다시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오프시즌에 류현진을 영입한 거고요. 류현진의 영입으로 최근은 그 어느 때보다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토론토 블루제이스 팬들이 류현진에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류현진의 내년 시즌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